안녕하세요. 도란도란입니다. 저는 도란도란의 호스트 안정우이고요. 오늘도 제 옆에는 게스트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자, 오늘 여행 전문가 두 분을 모셔왔는데요. 혹시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여행 전문가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1화에도 참여를 했었고 이제 식도락 여행을 즐기고 있는 여행 전문가 최재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벌써 2화인데요. 우선 1화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 들으셨다면 뭐 오늘 거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1화도 둘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또 이렇게 여행 전문가 두 분을 모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제목부터 바로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이 여행 가기 싫은 사람 유형 월드컵인데요. 우리가 여행할 때 만났던 또는 상상만 해도 피곤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을 모아서 진짜 최악의 여행 메이트를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32강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16강으로 줄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빨리빨리 해서 2시간의 분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도 많고 더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단축을 시킨 8강으로 오늘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같이 여행 가기 싫은 사람 월드컵 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팟캐스트라는 특성 때문에 저희는 현재 지금 셋이서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화면을 못 보시기 때문에 꼭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진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준비되셨나요? 네,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저명하신 두 분의 여행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의 월드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의 첫 번째 대진 코골이 천둥의 신과 빡빡 투어 이동 시간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짜서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될 것 같은 계획을 짜는 이 두 명 중에 어떤 사람이랑 더 여행 가기 싫은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어떤 분께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실까요? 저는 제가 코를 많이 곱니다. 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코골이 편입니다. 코골이는 여행을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안 된다고요, 문제가? 예. 아, 사실 제 코골이가 이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상상을 못 하실 텐데 일단 뭐 기숙사를 제가 오래 살았는데도 이제 되게 베개를 빼갖고 저를 깨우는 분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네, 그 이게. 정도면 양반이긴 해요.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친구 원룸에 놀러 갔다 하면은 뭐 옆집에서 항의가 올지 걱정되는 정도로 코를 크게 골아가지고 맞아요. 코골이가 지금 여기 딱 천둥의 신으로 나온 정도로 되게 큰 편인데 사실 이거는 늦게 자면 그만이에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천둥보다 위입니다. 제작진은. 제가 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전문가분께서 저랑 같이 다 고등학교를 같이 함께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최재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취방 저도 함께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포르쉐 자동차가 출발할 때나 시동을 걸 때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팝콘 튀기는 소리. 네, 뭐 팝콘 그 엄청나게 그렇게 부릉부릉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굉음이 나죠. 네, 그 굉음이 주로 이제 그 차 아래나 뒤에서 나잖아요. 그 뒤에다 귀를 대고 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방을 썼었거든요. 룸메이트였었는데 코골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밤 잠을 들 때 귀마개를 착용하고 잤거든요. 네, 착용하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너무 심해서 그쵸. 베개도 굉장히 자주 많이 뺐습니다. 그렇죠. 16기통 네, 16기통 네. 스포츠카가 옆에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페라리가 옆에 있는데 쉽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골이는 늦게 재우면 된다.
늦게 재면 된다. 아, 지금 여기서 아. 한마디 덧붙이자면 해결 방법이 가능하다. 네. 근데 물론 기분은 만약에 나보다 먼저 잤는데 코를 골아서 휴식 시간을 망친다?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근데 네. 개인적으로 이건 해결이 가능하다. 해결 좀 가능하다. 타협을 보고 그리고 숙소를 좀 조정을 한다면 숙소를 조금 더 코골이를 고는 사람들끼리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빡빡 투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네. 조정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먼저 들거든요. 사실 이게 여유롭지 않은 일정을 어쨌든 간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일정을 짜주는 친구나 동료나 굉장히 고맙죠. 네, 이렇게 그쵸. 먼저 나서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일정을 짜는 건 굉장히 고마운데 네. 근데 분단위로 짜는 경우에는 이게 밥 먹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네. 이것까지 고려 안 하고 자신의 그 기준에 맞춰서 짜는 건 굉장히 좀 빡빡하지 않을까. 진짜 빡빡한 빡빡 투어이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진짜 빡빡 투어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이제 분단이 당연하고요. 엑셀로도 쫙 정리가 1박 2일, 2박 3일 쫙 정리가 되어 있고 가장 놀라운 것 하나는 그 계획표에서 카페에 가잖아요. 카페에 가면 주로 저희 대화를 하잖아요. 그 어느 시간에 무슨 대화를 하는 것까지 쓴 계획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이게 제가 거짓말 아닌가요? 아니 이게 제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표에 뭐라 써 있었냐면 카페에 도착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2시 20분이라고 칠게요. 그럼 2시 20분부터 2시 50분까지는 서로의 근황 이야기하기. 2시 50분부터 뭐 3시 30분까지는 뭐 각자 현재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흥미를 갖고 있는 뭐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 여행을 가서 그렇게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제가 그 엑셀을 받았을 때 진짜 그렇게 써 있었어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진짜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저희 단톡방에 그 계획표를 올렸을 때 그때도 이 논란이었어요. 우리가 대화하는 것까지도 시간을 정해야 되냐. 이게 진짜 빡빡 투어입니다. 이런 게 빡빡 투어지. 그래서 빡빡 투어도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이런 빡빡 투어를 경험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코골이는 진짜 못 이긴다는 게 못 이겨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코골이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저희가 더 일찍 자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먼저 자도 깨던데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 제 얘기인가요? 맞아요. 제가 살면서 저희 재문 전문가님보다 코골이를 심하게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네. 요즘도 혹시 그러신가요? 전 지금도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금 아까 덧붙이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요새 또 룸메이트가 너무 제 코골이에 고통을 받아가지고 네. 저는 늦게 자는 것도 늦게 자는 거지만 그 입에 붙이는 수면 테이프가 있어요. 코골이 방지 테이프가. 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도움을 받으면 코골이를 아예 안 하지는 않는데 이 코골이를 시작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시에 잤는데 뭐 평상시에 1시 반부터 코를 골았다면 이 테이프를 사용하고 나서는 1시에 자면 한 4시에 코를 고는 이런 시간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약간 아이템을 사용하면 뭐 여행 가서도 뭐 충분히 뭐 의가 상하지 않고 수면을 잘 취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가져오셨나요? 제가 오늘은 급하게 나오느라 못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여행을 온 상황이죠. 지금 셋이서 여행을 왔고 아마 1시간 2시간 뒤에는 셋이서 같이 또 이 한 방에서 숙면을 취할 예정인데 제가 오늘은 늦게 자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정적인 소식이네요. 하필 왜 그 테이프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개발이 되지 않았는지 원망이 되는 소식. 이 테이프 일찍 나오지. 네, 일찍 개발되지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대로 집에 청테이프 같은 거라도 있으면 붙이고 자겠습니다. 그냥 일반 테이프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본인이 코를 골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못 하잖아요. 본인의 그렇죠. 코골이에 본인이 깨진 않으니까. 그렇죠.
아 근데 깰 때고 있기는 있습니다. 예, 제 코골이 깰 때가 있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잠결에 들려요. 이 누가 드름거리는 소리가. 거짓말하지 마. 누군가가 나야. 누군가가 그래서 본인이시잖아요. 그게 잠결인데도 네. 이게 의식이 돼요. 아 내가 지금 코를 골고 있구나. 아, 이게 의식이 돼요. 난가? 이런 느낌. 혹시 그 룸메이트 분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그냥 계속 살고 계신 거예요? 룸메이트는 계속 저랑 계속 사는데 이제 제가 한번 너무 힘들어해서 이걸 붙이니까 그나마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낫긴 한데 약간 긴가민가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가 제가 한번 이걸 안 붙이고 잔 날이 있어요. 그때 역체감이 확실히 된 것 같더라고요. 제발 붙여줘. 예, 붙여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딱히 그렇게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네. 처음엔 진짜 싫습니다. 좀 사실 좀 어떤 충동이 들 정도로 진짜 이해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진짜 얘기합니다. 엄청 싫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막상 나름의 대처 방법이 생겨요. 그러니까 간절해집니다. 그 수면에 네, 그렇죠. 수면에 간절해지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여행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행 가기 전에는 같이 그렇죠. 같이 서로 잘 일이 없으니까. 크게 없으니까 사실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근데 물론 코골이 저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근데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최재문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옹호는 아닙니다. 저도 피해자기 때문에 옹호는 아니지만 그런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좀 수면 시간을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방을 같이 나눠 쓴다든지 하는 해결 방법이라도 있어요. 근데 사실 빡빡 투어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빡빡 투어를 짜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극 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맞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분단위로 이렇게 빡빡 투어를 짜는 사람이라면 양보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 본인의 기준이 다 정해진 사람한테 맞아요. 양보를 바라기가 쉽지 않지 않나. 계획을 짤 때부터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사실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성격이 달라서 생각하는 게 네. 빡빡 투어는 이미 전부터 좀 트러블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계획을 빡빡하게 짜냐. 네. 그래서 물론 하다가도 당연히 틀어지겠죠. 네. 여행이니까 뭐 분 단위로 어떻게 맞춰요? 솔직히 네. 5분 단위로도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당연히 트러블이 나겠지만 그래서 저는 코골이는 그래도 과정에서 난다고 치면은 네. 빡빡 투어는 과정과 준비에서부터가 문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빡빡 투어가 좀 더 싫지 않나. 그렇죠. 사실 코골이는 같은 방에서만 안 자면 사실 모든 게 해결하게 되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호텔이 아니라 뭐 방이 여러 개 있는 펜션이라든지 뭐 그런 데면 사실 진짜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 한 방에 딱 가둬놓으면 되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빡빡 투어는 진짜 말씀하신 거랑 정확하게 이 분단위로 계획을 짜는 사람은 한치의 양보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자기가 그 최선의 모든 거를 고려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본인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가장 베스트 플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짠 거여가지고 이 변경하기도 어렵고 그 과정 그 조율하는 과정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빡빡 투어는 사실은 그냥 거의 이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거의 진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저희 그 코골이 전문가 최재훈님께서는 이 두 개 중에서 여전 그래도 어쨌든 그 빡빡 투어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혹시 이유는 있으세요? 그럼 빡빡 투어가 더 안 좋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코골이 편이기 때문에 빡빡 투어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요. 그리고 빡빡 투어라는 게 사실 저도 뭐 대중교통을 타거나 이럴 때 그 대중교통 시간표를 보고 되게 빨리빨리 걸어 다니고 일상에서도 약간 시간이 쫓겨서 사는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일단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이라서 어쨌든 간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되게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곳은 생각보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정시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지 못한 곳을 갔을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부터가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포함해서
이제 어떤 여행을 같이 간 인원이 갑자기 뭐 배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뭐 열이 난다든가 하는 그런 변수가 생기면 충분히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일정을 짠다면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빡빡하게 일정을 짠다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그 여유를 활용할 수 있게 그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짜버리면 그 여행으로서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최근에 이곳저곳 전남이든 경남이든 엄청 많이 왔다 갔다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버스나 기차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음. 그래서 환승도 많이 하고 버스 터미널 안에서 환승하고 버스 탔다가 기차도 환승하고 많이 하는데 이게 교통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같은 예를 들어 대전을 간다고 하더라도 2시간 걸릴 때가 있고 1시간 반 걸릴 때가 있는데 그럼 보통 2시간보다 플러스로 잡아서 일정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빡빡하게 완전히 진짜 최소한으로 이렇게 촘촘히 짜다 보면은 하나만 틀어지면은 뒤에 일정까지 싹 다 망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식당 예약, 뭐 장소 관람권 이런 것도 굉장히 요즘에는 가격이 꽤 나가는 곳도 많고 수수료나 위약금도 많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싹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빡빡한 것은 오히려 여행의 본질을 좀 흐리는 게 아닌가. 코골이는 물론 여행 자체는 즐겁게 했는데 막상 숙소 오니까 와 죽겠다. 네, 그렇죠. 죽겠다. 그래서 그 정도 물론 힘들긴 합니다. 네. 힘들긴 합니다. 근데 여행 자체를 좀 즐기는 데 있어서는 물론 코골이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네, 코골이가 그렇죠. 너무 싫습니다. 저는 네. 코골이 너무 싫은데 그렇죠. 빡빡 투어가 좀 본질을 흐리지 않나? 흐리는 여행이지 않나? 네, 뭐 저도 인정합니다. 코골이 자체가 확실히 그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 근데 우리 숙소 가면 코 고는 사람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지만 막 그것 때문에 여행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 근데 빡빡 투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계획표를 한번 싹 훑어보면 벌써부터 가기 전부터 지치는 경우가 확실히 생기긴 해요, 진짜. 벌써 힘들어요. 벌써. 네. 그리고 막 이건 참 애매하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뭐 다 일반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을 짰다는 거는 그 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뜻이어가지고 좀 변수가 확실하게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나 뭐 식당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 화장실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변수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이렇게 엇나가게 되면 이거를 계획한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 좀 그 내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서로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무조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사실 지금 저희는 다 피해자로서 사실 코골이가 좀 큰 그거긴 한데도 빡빡 투어 대진이 좀 워낙 되게 빡세서. 네, 빡세게 워낙 잡혀가지고 빡세서. 네. 저희가 우선 빡빡 투어를 4강으로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빡빡 투어가 확실히 딱 이제 마음이 가는데 아, 그 정도로 코골이가 고민이 되었다고 하니까 네. 좀 죄송스러운 네.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드리겠습니다. 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해자의 네. 사과의 말 잘 들었고요. 자, 8강의 두 번째 대진입니다. 자, 소확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확실하게 말하던가. 근데 그러지 않고 구석에서 그냥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과 짠돌이. 자기 돈은 죽어도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원하는 게 있는데도 확실하게 말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뒷담만 하는 사람이랑 그냥 자기 돈은 안 쓰는, 돈을 엄청 아까워하는 사람인 거죠. 그 둘 중에 더 같이 여행 가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저는 너무 별로입니다. 진짜 둘 다 싫어요. 아, 진짜 그렇죠? 너무 둘 다 극혐하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원하는 바가 있는데도 그렇죠.
뒤에서 중얼 이러면 듣는 사람도 짜증이 나요. 맞아요. 차라리 말하던가 말해주던가 네. 확실하게 표현을 투덜투덜 해주면은 반영을 해서 일정을 수정하거나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또 일정은 일정대로 따라오면서 투덜투덜 거리는 게 네. 개인적으로 저는 오히려 여행에서 주먹 다짐을 하게 되는 그 민감성을 굉장히 건드리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짠돌이 자체도 돈을 너무 아끼면은 굳이 여기 왜 왔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쵸. 사실 여행이라고 하면 좀 돈을 쓰는 저 쓰려고 가는 네, 건데 쓰는 건데 돈 안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뒤에서 투덜투덜 되는 사람도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좀 꽤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뭔가 마음을 안 들긴 하는데 오히려 그냥 싫다고 하는 게 더 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그 표현을 하기 싫은 거죠. 그냥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실제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그거를 은근슬쩍 표현을 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티를 조금씩 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그냥 알아서 자기 마음을 다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당연히 둘 다 진짜 별로긴 한데 뒤에서 투덜투덜 되는 사람이 그 심리적으로 사람을 진짜 긁는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숨긴다고 생각하지만 다 티가 나요. 네, 보는 다 사람은 티가 그냥 대놓고 싫은 게 너무 티나는데 대놓고 말을 안 하니까 진짜 그러니까 화가 두 번 나는 거죠 사실. 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아마 한 번 경험하면 이제 다시는 같이 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테서 짠돌이도 사실 같이 다시는 안 가고 싶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짠돌이는 저는 좀 성향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행 스타일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돈을 쓰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좀 성향의 차이다. 라고 넘어가고 뭐 다시 여행을 안 가더라도 네. 근데 그럴 수 있다. 라고 넘길 것 같은데 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확실하게 말하지도 않고 뒤에서 투덜투덜 되는 거는 인성의 문제다. 그쵸. 인성의 문제다. 아. 만약에 본인이 계획을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계획도 안 해놓고선 뒤에서 이건 별론데 투덜투덜 하는 순간 계획을 짠 사람 입장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 여행을 즐기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뭐지? 할 것 같은 포인트가 있어서 네. 저는 짠돌이도 물론 싫지만 저랑은 안 맞습니다. 저는 차라리 여행 갔으면 조금 쓸 땐 쓰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과소비는 아니더라도 전 쓸 땐 쓰자 주의거든요. 그쵸. 너무 아끼는 것까지는 너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근데 투덜투덜 대면서 뒤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하면서 또 안 볼 때는 투덜투덜 대는 거는 너무 석이 나간다. 그쵸. 싸울 것 같아요. 여행 네, 가서. 그렇죠. 무조건 싸우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 뭐 싸운다기보다도 소학자가 어떻게 보면 갱생이 될 여지가 있어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봐라. 여행 중에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여행 중에 얘기한다고 해서 이 좋은 여행 또 대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친구의 감정이 상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짠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자기 돈 죽어도 안 씀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 여행에 올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 각오가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도 정말 안 쓰더라도 같이 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경비는 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저런 친구들이거든요. 뭐 다른 거에 있어서는 좀 인색하더라도 그래서 짠돌이 친구는 뭐 같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소학자 친구는 같이 없어도 뭔가 죄책감이 들어요. 그 여행에 있어서 내가 뭔가 얘를 배제시켜 버린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짠돌이가 막 이러면 어떡해요. 여행 갔어요. 근데 야 이거 밥 15,000원이 넘는데? 여기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막 회사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것처럼 막 2만 원이 넘어? 나 뭐 예를 들어서 막
일본 같은데 요즘 한국 사람들 일본 여행 많이 가니까 예를 들어 장어덮밥 이런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최소 거의 3만 원 네, 3, 잡아야지. 4만 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예를 들어서 야 장어덮밥 먹자 하면 그 친구가 야 그거 얼마 정도 해 하면 뭐한좀 든든하게 먹으면 뭐 한 3만 원 정도 할 걸 하면 또 아 그건 너무 비싼데 어떻게 밥 한 끼에 3만 원을 태워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저는 좀 투덜투덜 되는 게 좀 더 긁히지 않나. 그러니까 차라리 불만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좀 너무 비싸지 않아 라고 얘기해서 타협을 찾는 게 더 건전한 여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짠돌이가 좋지는 않지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렇게 투덜투덜 되는 사람? 확실하게 느꼈다기보다는 네. 네, 약간 조금 서로에게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투덜투덜 되니까 서로에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좋지 않지 않나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짠돌이처럼 좀 아끼는 거를 좀 티를 내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짠돌인데 뒤에서 짜증내면 그게 더 최악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해놓고 너 이미 했는데 왜 이거 가지고 트집을 잡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먼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게 낫다. 그렇죠. 사실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한 달 동안 여행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한 3주차 정도 되니까 사실 제가 이때는 좀 그 다들 친구들이 그 계획을 짜는 것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항상 제안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하자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열심히 3주 동안 저도 계속 어쨌든 긴 기간이니까 제가 계획 짜는 것도 사실 좀 힘들고 매일매일 뭘 액티비티를 할 걸 찾아야 되니까 좀 힘들었는데 딱 한 번 친구가 좀 그날에 대한 액티비티가 좀 빈약했는지 좀 이렇게 일종의 투덜투덜 됐어요. 막 이렇게 대놓고 비판은 아니었고 했는데 그날을 제가 한 대낮이었는데 그 공원 한복판에서 진짜 열폭을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실히 제가 짠돌이는 사실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 소학자는 진짜 확실하게 기분이 진짜 나쁘긴 해요. 이게 심지어 이렇게 투덜투덜 됐을 때 만약 제가 뭐 계획의 주체가 아니면 사실 제가 기분이 안 좋거나 그 계획 주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볼 텐데 본인이면 이게 진짜 기분이 나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진짜 여행 그만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후자는 그래도 좀 망친다기보다는 조금 타협의 여지라도 있는데 전자는 좀 기분을 건드는,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 가면은 어떻게 다 타지니까 그렇죠. 다 힘든데 맞아요. 본인의 그거를 좀 투덜투덜 직접적으로 차라리 속 시원하게 까놓고 얘기하면은 네.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거라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뒤에서 들리는 말로 네. 그렇게 해버리면은 조금 쉽지 않지 않나. 그렇죠. 사실 한국인으로서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네. 예. 돌려 말하는 사실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그냥 아니요, 근데 싫은 티를 내는데 네. 직접적으로 말만 안 할 뿐. 감정 표현만 하는 것뿐인 거죠 사실. 그러면 어떻게 소학자를 소학자가 네.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뒤에서 말하는 소학자를 상황으로 보냅니다. 자 세 번째 대진입니다. 아웃사이더 여행지에서 유명한 것,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모두 거부하는 친구 대 렌탈맨 빈손으로 따라와서 양말에서 팬티까지 다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저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좀 없지 않나. 이게 그래서 팬티까지 빌린다는 거가 저는 무조건 후자가 싫습니다. 무조건 싫어요. 차라리 유명한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네. 그래 좀 아니 유명한 것도 안 하려고 하는 유명한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유명한 것만 하려고 하고 다른 건 안 하려고 하는. 좀 특별하거나 좀, 예, 그런 것도 안 하려고 하는. 한국인들에서 유명한 것만 하려고 하고. 네. 유명한 거 하는 거 좋아요. 차라리
저게 낫다. 아, 그러니까 그쵸. 차라리 좀 오히려 저게 안전한 방향을 추구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좀 안전한 것보다는 좀 색다른 걸 좀 추구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근데 렌탈맨 빈손으로 따라선 양말에서 팬티까지 다 빌려 쓴다? 사실 양말 속옷은 조금 팬티랑 양말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누구에게 뭐 옷을 빌려준다고 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한 번도 속옷을 빌려준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렇긴 하죠. 네. 차라리 사 입어라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난 못 빌려준다. 네. 만약에 진짜 빌려 쓰려고 한다? 네. 저기 너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인가? 남만 친한 사이여도 사실 엄마 아빠랑도 속옷을 빌려 씁니까? 그렇진 않죠. 그거는 우선 엄마 아빠라고 하면 안 되고 아빠라고. 그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시청자분들이 성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죠, 표현을 했는데, 네. 그렇죠.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네. 남동생 그리고 아빠랑도 속옷을 한 번도 공유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양말 정도야 뭐 섞일 수는 있다고 양말 쳐도 네. 쉽지 않지 않나. 좀 네. 거부감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저 이외의 사람들의 그 속옷을 쓴다? 그렇죠.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반적이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사면 그만이에요. 사서 얼마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요즘 팬티 비싸요. 편의점에서 10,000원이 넘어갑니다. 와, 네. 10,000원이면 뭐. 근데 그래도 사야죠. 안 갖고 왔으면. 안 갖고 왔으면 전 사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못 사겠다고 하면은 빌려줄 테니까 사 입어라 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빌려주고 싫다. 돌려주지 마라. 이런 거죠. 그 정도로. 그냥 주는 네. 거예요, 그냥. 차라리.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네. 이 진짜 양말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속옷은 제가 훔쳐 입은 적도 없고 예.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군대에서 그 팬티 훔치는 사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흔히 말해서 팬티 도둑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기가 잃어버리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팬티를 누가 훔쳐가고 싶겠습니까? 속옷을. 사실 뭐 디지털 티나 네. 그런 거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 속옷에 다 주기까지 이름 주기를 하거든요. 네. 주기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가져간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굳이 그것까지? 최재문이라는 새 이름 바뀐 속옷을 누가 입고 싶어 할까? 예.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찝찝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좀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 렌탈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말이랑 속옷을 빌려 입잖아요. 근데 저는 여행 갈 때 양말이랑 속옷 개수를 그 여행 가는 그 일수에 맞춰서 좀 딱 맞게 챙겨가는 편입니다. 뭐 이게 4박 5일이면 딱 4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누가 빌려 달라고 하면은 제 약간 양말이나 속옷이 있는데 계획이 깨져버리게 돼요. 저도 모르게 좀 어쩔 수 없이 비위생적으로 옷을 입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속이 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막 이렇게요. 내가 팬티를 못 가져와가지고 나 팬티 한 장만 딱 빌려주면 안 돼. 나 팬티 한 장이면 그 4일 동안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싫다고 했어요. 그럼 걔가 막 넌 그것도 못 해주냐? 우리 막 10년 넘게 봤는데?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차라리 팬티를 사줍니다. 차라리 사준다. 네. 먹고 떨어져라 이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여행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만날 수는 있더라도, 이미 오래 본 세월이 있으니까 만날 수는 있더라도 팬티까지 공유를 한다? 그렇죠. 쉽지 않지 않나.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양말에서 팬티가 다 빌리는 건 솔직히 조금 심하긴 하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그러니까 세면도구 막 그 씻고 나서 얼굴에 바르는 뭐 스킨케어 제품이나 뭐 그런 모든 이렇게 씻는데 필요한 제품들도 주로 가지고 가는 편이잖아요. 그런 거를 진짜 대놓고 어차피 누가 가져올 거니까 난 안 가져가. 왜냐면 이걸 안 가져왔다는 거는 당연히 누구 걸 바르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나는 물로만 세수하고 그냥 자는 상남자야라고 하는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그 심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빌려주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로션이나 그 정도는 뭐
그거를 또 안 빌려주면 좀 쫌생이가 아닌가. 네. 조금 그 정도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박 5일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왔어요. 그래도 이게 양말이랑 속옷이랑 결이 다른 게 네. 양말이랑 속옷은 이 써버리면 이제 못 쓰잖아요. 사실 빨지 않으면 그렇죠.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감이 듭니다. 저는 제 걸 누가 쓴다는 게. 근데 뭐 속옷과 다르게 로션 같은 거는 뭐 쓰더라도 뭐 그렇게 뭐 오일 쓴다는 게 그렇게 티도 크게 나지 않고 이 친구가 제 걸 쓴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사실. 속옷은 좀 빡세다. 네. 차라리 유명한 것만 하려고 하는 게 낫다. 사실 저기서 속옷만 없었으면 저는 저도. 렌탈맨 옹호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뭐 그 간단하게 로션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 주인데 저는 양말까지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칫솔, 양말, 예. 팬티 이렇게 좀 칫솔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칫솔. 모든 걸 다 빌려 쓴다고 하니까 아. 팬티까지 빌려 쓰는 거면 칫솔 정도야. 어.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닐까? 전 칫솔은 같이 쓸 의향이 있습니다. 전 그 팬티보다 그 칫솔보다는 팬티가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긴 해요.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칫솔은 입에 넣어야 되니까. 네, 잘 씻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칫솔은 어떻게 잘 씻어요? 잘 씻고 팬티도 잘... 똑같지 않나요? 팬티는 뭐 막 과산화수소를 붓든 막 뭐 어떤 화학 제품 막 넣어서 할 수 있는데 네. 칫솔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바꿔야 돼. 팬티도 근데 원상 복구는 안 되니까. 아 근데 칫솔은 보통 편의점에서 1+1으로 팝니다. 아 칫솔은 그거 저렴해요. 네. 칫솔도 좋은 칫솔 써야 돼요. 칫솔도. 빌려 쓰는 입장에 가격까지 따진다? 그건 저는 뺨 맞아도 그러니까 본인이 여행 갔을 때 막 13,000원짜리 칫솔 하나 들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13,000원짜리 칫솔을 무조건 빌려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전 렌탈맨이 싫습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렌탈맨도 싫은 것도 있고 한데 그냥 이 여행지에서 유명한 것만 하려고 하고 다른 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무조건 여행 가기 싫은 사람까지일까 싶긴 해요. 저는 이 사람이 이해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살짝 맞아. 뭐라 해야 되지? 그 여행사 패키지 여행이 맞는 사람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에 있는 거 유명한 딱딱딱 찍고 돌아오면 마음이 편한 사람 있잖아요. 사실 여행이라는 거에 정답은 없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저런 걸 선호하는 친구지. 네. 어떤 분들은 저런 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네. 그건 취향의 차이입니다. 맞아요. 사실 저런 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의적으로 어긋나진 않았어요. 적어도. 네. 그러니까 네. 취향이 있을 뿐. 그냥 취향이 확고할 뿐. 근데 이 사람도 사실 렌탈맨도 취향이 렌탈이 취향인가요? 렌탈은 민폐입니다. 아니 팬티를 빌려 있는 게 취향인가요? 뭐 그럴 수 있죠. 본인은 어, 나는 이게 일상이야. 쉽지 않은 취향이긴 하네요. 네, 네. 그쵸. 도대체 어떤 일상을 살길래 렌탈맨은 좀 압도적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렌탈맨을 빠르게 사강으로 보내고 마지막 대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1위이지 않나. 압도적이지 않나. 네. 자, 같이 여행 가기 싫은 나라 월드컵 8강 마지막 대진입니다. 첫 번째는 여긴 좀 비싼데 지나치게 가성비만 따지는 친구 대 SNS 중독 친구들끼리 놀러 와서 계속 폰만 만짐. 이런 두 명의 최악의 같이 여행 가기 싫은 사람 월드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SNS 중독이라는 게 그 여행 관련한 그 SNS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뜨는 뭐 릴스를 본다든가 쇼츠를 내려본다든가 이런 그거에 가깝지 느낌이겠죠? 않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유튜브나 SNS를 계속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계속 자기 사진을 막 이렇게 열심히 올리고 싶어하고 그 끊임없이 그 조회수와 좋아요에 계속 확인하면서 어쨌든 여행과는 무관한 그런 거네요. 그쵸. 여행을 즐기는 거랑 좀 무관한 그런 상황이고 하나는 아까 좀 짠돌이랑 좀 비슷한 짠돌이랑 비슷한 것 편이긴 같아요. 한데 어쨌든 어딜 갈 때마다 여긴 좀 비싼데 하면서 가성비만 따지는 친구. 저는 전자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냥 돈에 대한 가치관도 있고 다르고 네. 가성비 자체를 따지는 게 뭐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숙소에서는 좀 돈을 아끼자주의거든 하거든요. 숙소에서 잠만 자면 되니까. 잠만 자면 되니까 저는 어차피 그냥 적당히 깨끗하고 뭐 너무 오래되지 않고 관리만 잘 되는 숙소라면 가격만 나쁘지 않으면 괜찮다 주의인데 어차피 뭐 여행을 갔을 때 숙소에서 그렇게 오래 있는 시간은
적다고 생각을 해서 눈만 붙이면 되니까라는 마인드여서 저는 좀 숙소에서 좀 가성비를 따지긴 해요. 네. 그렇죠.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긴 해요. 도미토리 같은 데도 찾아가고. 네. 그래서 어. 차라리 좀 숙소에서 좀 가성비를 챙기고 좀 먹을 때라든지 네. 어떤 액티비티를 할 때 좀 네. 돈을 쓰자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네네네. 물론 제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SNS 정도가 좀 더 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밥 먹을 때마다 아 요즘 이 돈이면 강남에서 먹는 거랑 큰 차이 없는데? 예. 라든지 아니면 한국이랑 뭐가 차이가 있지? 음. 해외여행 갔을 때 네. 뭐가 차이가 있지? 음. 아니면 이렇게 국내 여행을 왔는데 굳이 우리 집 앞에서 먹는 거랑 맛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그 돈씨를 너무 많이 시전을 한다면 그렇죠. 그 너무 투덜거리는 거는 약간 투덜이 유형의 짠돌이가 합쳐진 맞아. 느낌이긴 해요. 여긴 좀 비싼 데라는 네. 말 자체가 애초에 좀 투덜거리는 투덜거리는 거에 짠돌이까지 합쳐져 있는 네. 거라서 아. 조금 그 어느 정도 이해는 되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아요. 단점이 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게 여행 자체의 테마가 우리 그냥 그 시간이 났지만 돈은 없으니까 가성비 있게 갔다 오자라고 했을 때는 같이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서 가성비 따지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진짜 오늘은 내가 즐기러 왔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좀 분위기가 많이 깨지긴 하죠. 근데 SNS 중독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 게 그 SNS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같이 어딘가를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거 있죠. 그 어떤 군대 같은 데에서 그 3보 1 경례 이런 거 있잖아요. 3보 1 사진을 경험을 해보면 그리고 그 사진을 이제 근데 사진만 찍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찍고 나중에 밥을 먹거나 잘 때 사진 정리를 해요. 맞아요. 근데 진성 SNS 중독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올림. 찍고 지금 당장 스토리에 올릴 거를 찾고 그거를 보정한 다음에 올려야 돼. 그럼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냥 바로 그냥 얼음 올스톱이 되니까. 서서 계속 그냥 핸드폰 만지고. 저는 정말 진성 SNS 중독자가 있는데 그분은 찍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라이브 방송을 킵니다. 라이브 방송.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전이에요, 사실. 네.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죠. 심지어 친구들도 찍어요,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SNS 중독이라는 게 엄청 크게 와닿습니다. 네. 사실 가성비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뭐 사실 뭐 강남 가면 더 싼데 뭐 제주도 가면 더 싼데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친구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오사카를 갔을 때 어디 라면이 더 싸더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끼리를 비교해서 거기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지 그 여행을 깨버리는 여행 분위기를 깨버리는 그런 비교를 하는 친구들은 사실 사회성이 엄청 딸리는 친구들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SNS 중독은 정말 제 약간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SNS 중독이 저한테는 덜 맞는 친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SNS 중독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본인이 찍는 게 아니라 찍혀줌을 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엔 찍어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또 사진이 잘 안 나오면은 어쨌든 간에 다시 찍어주고 다시 찍어 조금만 다시 이렇게 찍어주면 안 돼 하는 순간 내가 여행을 즐기러 온 건지 사진을 찍어주러 온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물론 가성비를 너무 지나치게 따지면은 싫기야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SNS를 너무 매몰되어서 이렇게 사진 올리고 하는 맞아요. 거는 아니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여행 끝나고 싹 정리해서 한 번에 게시물로 맞아요.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우선은 저도 사실은 SNS 중독에 좀 더 기울어진 상태긴 했는데 라이브를 킨다는 사람이 있는 거는 더 깜짝 놀랐고 근데 만약 진짜 그 본인의 컨텐츠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SNS를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진짜 별론 게 제가 그런 친구랑 한번 여행 가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명이서 여행을 갔어요. 근데 한 친구가 진짜 밥 먹을 때 그 혼밥하는 사람처럼 그냥 앞에다가 딱 핸드폰을 내려놓고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그
이렇게 스트리머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밥을 계속 먹고 대화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어차피 제가 둘이 간 게 아니고 4명이서 갔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은 대화를 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진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고 뭔가 쟤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기는 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원래 집에서도 나는 밥 먹을 때 항상 유튜브나 이런 거 봤으니까 밖에 나와서도 봐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보나 SNS 중독이 진짜 심한 사람들은 진짜 별로기는 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완전히 단절됩니다. 네. 이렇게 꼭 보면. 와, 근데 라이브 방송. 근데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도 핸드폰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조금 네, 흐름을 끊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그냥 진짜 개빡치죠. 사실 진짜 막 사람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왜 왔냐 그럴 거면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면 SNS 중독을 저희 4강으로 올리고 하겠습니다. 자, 최악의 그 같이 여행하기 싫은 타라 월드컵 4강에 붙었는데요. 저희가 어느덧 벌써 8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거의 한 40분을 넘게 이야기를 한 결과 결승까지는 이 두 4강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결승에서 좀 확실하게 한번 토론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강의 첫 번째 대진은 아까 저희 다뤘던 SNS 중독인 친구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안 드는 게 있어도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뒤에서 투덜투덜 이야기하는 친구입니다. 자, 어떤 친구가 더 같이 여행 가기 싫으실까요? 저는 그래도 그 아까 라이브 방송의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어, 사실 중독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학자 이 친구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4명이서 여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한 명을 다구리를 칠 수가 있어요. 나머지가 네, 마음에 안 들면 다구리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교정이 돼요. 네. 근데 SS 중독은 그렇게 간섭하기 쉬운 주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 명이 다구리를 친다고 해서 쉽게 그 패턴이 바뀌지 않는 그런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S 중독이 조금 더 그 고치기가 어렵지 않나. 같이 여행을 다니기 좋은 상태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독이라는 게 사실 거의 관성이어가지고 그죠, 관성이죠. 그렇다 보니까 멈출 수 없는 부분이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라면 SNS 중독이랑은 여행을 애초에 안 갈 것 같아요. 애초에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네. 뭐 조금씩 짜증을 내는 사람은 솔직히 사람이라면 마음에 안 들면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쵸. 투덜투덜 될 수도 있고 예. 하는데 SNS를 완전히 그 매몰돼서 뭐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그거 올릴 생각만 하고 있고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온 건지 같이 여행을 온 건지 착각을 할 정도까지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짜증을 안 내는 친구보다는 SNS 중독이 좀 더 싫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좀 짜증을 내는 친구는 그래 조금 뭐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 할 수 있겠는데 SNS 중독은 조금 아까 안정우 호스트님 말씀하셨듯이 배려가 조금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좀 약간 소소하지만 확실한 짜증. 소학자는 조금 배려가 없다기보다는 좀 의견을 좀 피력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SNS 중독은 애초에 배려가 좀 없다. 그렇죠. 배려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저 소학자 친구가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친구입니다.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방법이 잘못됐다. 방법이 잘못된 거지. 네. 했는데 얘는 그냥 애초에 목적 자체가 저거였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목적 자체 저거보다는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뭐 주체할 수가 없기도 하고 발전 가능성이 좀 덜하다
이해도 확실히 더 못하고 저희가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죠. 아무래도 네. SNS 중독은 SNS 중독끼리만 여행을 가는 걸로 그렇죠. 하고 빠르게 SNS 중독을 결승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강 다음 강력하죠. 저희 렌탈맨 팬티에서 양말까지 다 빌려 쓰는 사람 대 뭐 아주 일정을 빡빡하게 짜는 빡빡 투어 친구입니다. 이 두 명은 저는 렌탈맨은 경험을 해본 적이 사실 없기는 한데 저 말만 들어도 사실 좀 지긋지긋하긴 해요. 저는 좀 화가 나긴 하고 빡빡 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사람의 되게 노력이 느껴진달까? 노력은 맞아. 가상해요 사실. 노력은 노력은 가상하죠. 진짜 가상해요. 그냥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럴 뿐이지. 고맙습니다. 사실 저렇게 일정까지 짜주는 맞아. 친구가 있습니다. 그냥 진짜 다 좋아. 근데 조금만 느슨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라면 렌탈맨은 야 너 그냥 나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렌탈맨이 확실히 좀 결승에 가리지 않나. 저는 오히려 반대 입장인데 이 렌탈맨 같은 경우는 돈만 맞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양말 사고 속옷 사면 해결이 됩니다. 아니, 근데 빌려 달라고 했잖아요. 보통 안 사는 경우가 얘는 많아요. 돈 쓸 생각이 돈 쓸 없어. 생각이 없어. 맞아. 그럼 이거 살짝 짠돌이 기질이 좀 있는. 짠돌 기질이 있죠. 그쵸. 아무래도 만약 짠돌 기질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여행을 와서 자기가 챙기 귀찮으니까 나 가서 사야지라 생각할 텐데 얘는 빌리려고 왔잖아요. 목적이 처음부터 불순하네요. 지금. 그렇죠. 아, 이 사람은 여행의 목적. 저는 빌려쓰기. 일단 이해를 할 수 없는 친구라서 같이 여행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속옷을 남의 걸 입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특이한 취향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진짜 더더욱 끔찍한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다시는 여행 갔다 와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네. 친구지 않나. 음, 그러니까 차라리 저기 빡빡 투어는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그 조금은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빡빡 투어도 사실 진짜 빡세긴 해요. 사실. 빡세긴 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투어 계획을 짠 친구가 애초에 타입이 되는 친구였으면은 그렇게까지 아까 또 얘기했듯이 타이트하게 안 짰을 텐데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갈등도 쉽지 않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이렇게 빡빡하게 짠 일정에서 조금 어긋나면 거기서도 분명 또 약간의 뭐라 해야 되죠? 좀 질타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핍박을 좀 받은 게 거의 눈에 보이고요, 사실. 빡빡 투어 자체를 하면 그냥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 일정을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렌탈맨은 단점밖에 없는데 빡빡 투어는 그래도 장점이라는 게 존재는 해요. 일말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진짜로 그 일정이 진짜 완벽해서 진짜 모든 그 여행을 완벽하게 스무스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어렵긴 하지만 라는 일말의 1%라도의 가능성이 있는데 렌탈맨은 그냥 와서 야 나 팬티가 없네 나 팬티 빌려줘라고 하는 순간 0%예요. 사실 렌탈맨도 지금 말이 좋게 나왔지 그냥 팬티 빌런입니다. 팬티 빌런. 맞아요. 예. 그냥 남의 팬티 입는 사람 이런 거죠 사실. 그죠? 사실 로션만 달라고 해도 아이씨, 로션도 안 챙겨왔어? 네, 그냥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팬티 양말까지? 이제 생각이 없는 거죠. 진짜 양심이 싫다. 있어요. 진짜 싫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양심 있으면 맨발에 그냥 팬티 없이 다녀야 되는. 맞아요. 그냥 노팬티로 다녀야죠 사실. 그러면 누구를 올릴까요? 렌탈맨을. 렌탈맨이 조금 더 알겠습니다. 렌탈맨을 결승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같이 여행 가기 싫은 사랑 월드컵 결승전 렌탈맨 대 SNS 중독인 친구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SNS 중독 그 라이브를 켰던 그 친구는 그 라이브가 혹시 그 친구분이 좀 인플루언서셔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냥 라이브를 키고 그런 좀 중간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좀 인플루언서는 아닌데 그래도 팔로워가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그 팔로워들이 보통 다 자기들이 친구거든요. 그냥 친구가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예. 인스타 라이브는 진짜 빡센데 여행하는데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이 막 들어와서 댓글 다는 거에 막 대답해주고 그렇죠. 그럴 거고 막 그럼 친구들이 막 너 누구랑 갔어 하면 갑자기 막 친구들 막 이렇게 막 비추고 막 그런 그게 거죠. 저는 이제 아이 성향이 엄청 강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저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당황스럽고. 예. 진짜 애매하긴 하네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다구리라는 걸 통해서 네. 좀 두 개를 분석했는데 이제 SNS 중독은 정말 다구리를 통해서도 이게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렌탈맨은 정말 다구리를 통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말 없이 속옷 없이 그렇게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진짜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 렌탈맨은 안 입으면 됩니다. 아니면 예. 안 주면 그만. SS 중독은 네. 이거는 저희 의지로도 네. 이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그 렌탈맨은 사실 간절하면 사입게 돼 있어요. 본인이 간절하면 그렇죠. 본인이 간절하면. 근데 SNS 중독은 이미 중독이라고까지 돼 있으니까 네. 저거는 의사도 치료 쉽게 못합니다. 저 의사가 와도 치료 쉽게 하지 못해요. 몇 년이 걸립니다. 네, 저런 거. 저는 네. 이제 도파민 디토스를 본인이 네. 결심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냥 렌탈맨은 물론 진짜 엄청난 빌런이에요. 팬티까지 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조차 저는 그쵸. 싫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근데 내가 안 빌려주면 그쵸. 뭐 어떡할 건데. 네, 그쵸. 싫긴 하지만 네. 뭐 어떡할 건데 할 수 있는데 SNS 중독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저 친구는 같이 가려면 이제 인터넷이 안 터지는 데로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저지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봤을 때는 둘 다 엄청난 큰 빌런이라 생각해요. 저는 네. 둘 다 솔직히 안 가요. 사실 네. 렌탈맨이랑 SNS 중독이랑 둘 다 있으면 안 가요. 애초에 둘 다 안 데리고 혼자 갑니다. 차라리 네. 차라리 혼자 가는데 굳이 갔는데 저런 상황이 발생한다? 렌탈맨은 그냥 안 빌려주면 그만입니다. 본인이 아쉬면 그쵸. 사입거나 사입거나 그냥 없이 다니거나. 없이 다니거나 아니면 엄청 삐지겠죠. 그쵸. 근데 뭐 어떡할 거예요. 본인이 안 챙겼는데. 근데 SNS 중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는 사이에도 이미 SNS 합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깨 있을 때도 하고 내가 잘 때도 하고 언제 할지 몰라요. 통제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냥 핸드폰만 놀러 와서 하는 거는 좀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놀러까지 왔는데 뭐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만나는 때도 사실 보는 것도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는데 맞아요. 저는 뭐 막 좀 그렇게까지 막 빡빡하게 그렇게 막 핸드폰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행까지 왔는데 핸드폰만 한다? 좀 아니지 않나. 아니긴 해요. 그냥 네. 개인 시간에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같이 있는데 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또 공감이 되는 게 사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행이라는 어떤 이 활동 자체가 일종의 만남 모임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이 핸드폰을 볼수록 더더욱 이 친구는 우리를 보고 싶지 않았었나? 약간 우리가 반갑지 않았었나?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 친구는 다음 여행에서는 배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맞아요. 네. 딱 들으면서 느낀 게 렌탈맨은 내가 삐진다기보다 상대방이 삐져요. 상대가 근데 맞아요. SS 맞아요. 중독은 내가 삐져. 왜냐면 내가 불편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거는 제가 선택을 할 그 렌탈맨 같은 경우는 제가 승낙과 그러니까 수락과 거절의 그게 확실히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선택 가능성이 있는데 SS 중독은 그냥 당하는 그냥 무조건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야. 사실 SS 중독이 여기까지 안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또 저희 여행 전문가 최재문 씨께서 경험한 이 라이브 경험 라이브가 좀 때문에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 셉니다. 예. 라이브를 키는 사람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서 좀 놀랍긴 해요 사실. 라이브뿐만 아니라 합의되지 않는 브이로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합의되지 때문에 그렇죠. 일단 찍어놓고 이렇게 네. 브이로그 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요거는 개인의 선택 있죠. 이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호스트님 말씀대로 렌탈맨이 정말 싫지만 그래도 렌탈맨은 안 빌려주면 그만이고 본인이 상대방이
서운한 거지 네. 내가 서운한 건 아니니까 맞아요. 직접적으로는 피해는 없잖아요. 사실 안 빌려준다고 네, 해도. 없긴 해요. 근데 SNS 중독은 이게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저지가 불가능하다. 사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렌탈맨은 알바노 마인드로 가면 됩니다. 네, 그렇죠. SS 중독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쩌다 보니 결승전이 1등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같이 여행 가기 싫은 탈락 월드컵 저희 도란도란 팟캐스트 2회 우승자는 SNS 중독 친구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SNS 중독이 저희가 지금 1등을 하게 됐고 한번 다른 분들은 혹시 1등을 뭐로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1등이 67%를 되게 압도적으로 그 소학자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도 말하지 않고 투덜투덜대는 친구가 1등을 했고 저희가 선택한 친구 나름 상위권에 있네요. 9등 탑 10 안에 들어요. 근데 아마 여기 투표하신 분들도 그 라이브 한번 경험하셨으면 1등으로 올리실 겁니다. 이거는. 아마 그렇죠. 아마 어떤 분이 경험을 해봤을까요? 거의 없을 거 거의 없긴 할 것 같긴 한데 네. 인스타 라이브까지는 사실 쉽지 않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참 오늘 이걸 계기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갈 때 그 같이 가려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1시간 녹음을 했는데 저의 실수로 제가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녹음을 했는데 새로운 주제가 다행히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원래는 16강이었죠, 그죠? 원래 16강을 하고 있었죠 사실. 네, 지금 제가 1시간 녹음한 걸 날려버려가지고 나름 8강도 진지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흥미진진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팟캐스트에서 월드컵을 진행을 해보셨는데 저희 종호 전문가님께서 혹시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번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월드컵을 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 동기들이랑 가끔 술 먹을 때 컨텐츠로 정도는 했었는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알고 내 생각도 이렇게 피력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 좀 많은 걸 좀 배울 수 있는 과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미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저희 베테랑이죠. 저희 2회차 참여자인 재문 전문가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월드컵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막 감회가 새롭고 그러진 않은데 이제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뭔가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코골이도 사실 또 오늘 일종의 여행을 왔는데 이제 그 테이프를 못 갖고 온 게 되게 아쉽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 사실 결승까지 올라온 친구가 렌탈맨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또 바지를 빌려 입었어요. 그런데 제 바지 빌려 입었죠. 저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그래서 뭔가 어떤 친구가 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싫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자기를 고쳐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렌탈맨일 수도 있다. 코골이맨의 렌탈맨까지 지금 쟁쟁한 그런 후보였는데 네. 지금 너무 많이 이제 병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걸어다니는 우승 후보. 걸어다니는 우승 사실상 네. 어떻게 이렇게 왔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는. 좋습니다. 오늘 2회차도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이야기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도란도란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 번째 방송 이어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도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웃으셨다면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하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한국어로 그리고 각자의 시선으로 편하게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궁금한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다음 화는 정말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국가 사람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화 도란도란 3화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